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7부 종합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6부가 어디 갔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부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매크로랑 막, 콘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넘 이런 거? 그런 이제 C 언어의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던 게 6부였고요. 뭐, 그건 이제 앞으로 강좌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종합문제는 뺐어요. 그 다음에 7부는 C 언어에서는 없었던 C++의 새로운 기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분량으로 따지면 사실 강좌 수가 3개밖에 안 돼요. 3강밖에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름과 점수를 입력받고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름 입력하고 두들낙서, 점수 입력 80, 그 다음에 뭐 두들낙서님의 점수는 80점입니다 이렇게 뜨네요.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스캔F, 프린트F 쓰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그거 쓰라고 낸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cin, cout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정도는 다 푸셔야죠. 그죠? 뭐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include iostream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sing name space std 메인 함수 안에다가 먼저 이제 이름이랑 점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스트링을 한번 써볼 건데 얘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따로 새로운 헤더 파일을 include를 시켜줘야 되죠. 그죠? 스트링을 이렇게 include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하시고 뭐 이름이니까 name 이런 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점수는 그냥 뭐 정수로 받아도 되겠죠. 그죠? 스코어. 자,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을 받을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여기 밑에다가 이제 cout 하시고 이름 입력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endl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cin으로 이제 name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다시 뭐죠? 점수 입력 땡땡 하시고 이번에는 스코어에다가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은 스트링 형태로 입력이 받아질 거고 점수는 인트 형태로 받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다가 이제 cout 하시고 여기다가 name 님의 점수는 하시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엔드까지 해주면 될 것 같죠. 그죠? 뭐 여기 점도 있으니까 점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몇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름 입력에다가 뭐 두들낙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두들낙서. 그럼 점수는 뭐 80점. 이렇게 하면 두들낙서님의 점수는 80점입니다. 이렇게 뜨네요. 그죠? 간단한 입출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범위 기반 포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범위 기반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1차원 배열을 많이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차원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아무도 못 푸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고 오류가 났다면 어떤 오류가 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차원 배열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1차원 배열, 이 어레이라는 애를 1차원 배열로 취급을 하고 그냥 뭐 int n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어레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cout n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띄어쓰기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보시면 여기에 빨간 줄이 그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int 별표 형식의 값을 사용하여 int 형식의 엔티티를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n이라는 애가 int 포인터여야 된대요. 그래서 뭐 얘 int 포인터여야 돼? 그럼 여기 뭐 포인터 표시 하나 하고 여기다가 이 n이라는 애가 포인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번엔 보시면 1하고 4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하고 4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1 있고 여기 4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각 행에 0번째 값을 출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제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배열의 이름을 쓰면은요, 배열의 이름 자체가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n이라는 애가 배열인가 보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for int 뭐 m 같은 거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에러가 나요. 그죠? 이번에 m을 출력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또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begin 함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손을 못 대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 풀이 자체가 완전히 틀린 풀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얘를 구현을 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i 같은 변수를 3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cout 하시고 n의 i, 자 이렇게 하시면 사실 출력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범위 기반 포문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거는 조금 제껴둘게요. 자 그러면 모범적인 답안은 어떤 거냐면요,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범위 기반 폼은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일단은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 포인터 있죠. 배열 포인터랑 선언 방식이 거의 똑같은데 자, 사실 원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트 3개짜리 인트형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 ln이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왜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론 뒤에다가 이제 2차원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뭐 그 다음엔 엔드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저는 붙여볼게요. 그래서 콜룸이니까 col 같은 변수명을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n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cout 콜 한 다음에 뭐 한 칸 띄어쓰기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더 깔끔하게 하자면 여기다가 줄바꿈 같은 거 해주면 더 깔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1, 2, 3, 4, 5, 6이 정확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얘는 원리보다는 결론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 원리 자체를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 자체도 잘 안 쓰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오토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라는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아직 아실 필요가 없는데 오토라는 애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ln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사실 오토로 사용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간편한 보기 좋은 문법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일단은 얘가 왜 작동을 하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얘는 결론이 더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강조하니까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배열 포인터랑 2차원 배열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굳이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알아봤는데 27강에서 제가 지금 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7강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냥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걸 했었냐면 배열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요소를 출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인트형 배열을 가리키는 ln이라는 포인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ray를 저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ln 뿔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int 별표 c 같은 거 해주고요. 는 별표 ln 그 다음에 c가 별표 ln 플러스 얼마죠? 3까지 가면서 c를 뿔뿔을 시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그때는 printf를 썼지만 지금 cout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별표 c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27강에서.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27강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사실 여기 있는 포문의 형태랑 여기 있는 포문의 형태랑 되게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지금 포인터로 선언을 했고요, 그죠? 여기는 레퍼런스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array에서 출발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안쪽 포문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C라는 애가 있죠, 그죠? 이 C라는 애는 별표 ln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왜 ln인가요? 라고 하시면 사실 이 ln은 여기서 포인터니까 별표를 써야지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레퍼런스 변수를 쓰게 되면은 그냥 이 레퍼런스 변수 이름만 쓰는 자체가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표 없이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ln이
어레이 플러스 2까지 가는데 이건 이제 어레이의 행수가 2개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별표 ln 플러스 3까지 가는데 이 이유는 이제 열의 개수가 3개라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 두 형태가요 되게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범위 기반 포문이랑 여기 있는 포인터로 작성한 포문이랑 사실 본질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아마 범위 기반 포문을 쓰는데 아주 편하실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것까진 몰라도 되고 2차원 배열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실행만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 2, 3, 4, 5, 6이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 정의에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이유를 찾아버려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이 드로우 렉탱글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직사각형을 표현하는 방법에 크게 두 종류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기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각 점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왼쪽 변 있죠? 왼쪽 변에 뭔가 x좌표가 있을 거고 오른쪽 변에도 x좌표 있겠죠? 그래서 왼쪽 변의 x좌표가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의 x좌표가 이제 r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 변의 y좌표겠죠, 이번에는. 위쪽 변의 y좌표가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변의 y좌표가 b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변의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한 가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시작점에 좌표를 줘요. x, y라는 시작점에 좌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줍니다. 여기 보시면 w랑 h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게 이제 직사각형 이런 정의가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함수가 2개가 있죠. 함수가 2개를 이제 오버로딩을 시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변의 좌표를 매개변수로 받는 그런 함수인 것 같고, 밑에 건 이제 x좌표랑 y좌표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매개변수로 받는 함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의 기본값을 0으로 줬고 y의 기본값을 0으로 줬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왜 나는지 한번 한 3초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매개변수는 오른쪽부터 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부터 줘야 되는데 지금 왼쪽부터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를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옮기고 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자,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변수의 개수가 똑같아졌다는 거죠. 둘 다 인트 4개를 받는 함수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2개만 받을 수도 있고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4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안에서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인 함수 안에서 드로우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뭐 0000 같은 게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호출한 건지 이거를 호출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개 예제밖에 없는데요. 뭐 당연히 강좌 수도 적으니까 사실 예제도 많이 안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 1, 3번은 좀 쉬웠을 것 같고 2번이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이 결론 자체는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리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27강을 다시 돌려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